작년 문제인가요? 기억. 갑이 그 명의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갑에서 직접 을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뭡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맞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될 겁니다. 2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을이 수용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재결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 말소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니까 모든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고 했죠. 디귿.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뭘까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기억나십니까? 나셔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기억나십니까? 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제출이 돼야지만 그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상속 등기해 주겠죠? 네. 맞아요? 네.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갑소유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이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선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좀 어렵죠? 네. 여기에 대해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이때 을은 소유권자로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병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요 매매계약이 우리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요 병이 선의일 때는 무효를 가지고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없죠? 네. 108조? 네. 단속이죠? 여기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병에게 손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승낙서, 이 병이 승낙서 작성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겁니다. 그럼 선의 제3자니까 요 갑은 병에게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선의 제3자니까 무효를 가지고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렇다면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병에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효가 됐는데 말소 등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 승낙서도 작성해 주지 않을 테고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만약에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병은 소멸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승낙서 작성 안 해주겠죠. 재판에서 이 병이 승소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럼 말소 등기 형식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 등기는 안 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을의 이름에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지금 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효가 됐죠. 따라서 이것이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실효가 되니까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등기명의는 을명의로 되어 있죠. 이 등기가 말소돼야 되는데 병이 승낙을 안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걸어도 병에게 승소 판결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럼 말소 등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등기를 하느냐? 진정한 소유권자는 갑이죠.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하겠죠. 그런데 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선순위 권리자. 따라서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갑이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불러요. 어려우세요? 다시요. 다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 안에 물권행위가 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때 병은 을은 소유권자로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병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요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같이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소유권이 변동되는데 물권행위가 실효됐으니까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가 돼요. 소유자 누굽니까? 갑.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겠죠. 소유권자는 갑인데 등기명의는 을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말소 등기를 같이 신청하러 갈 겁니다. 이때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도 손해가 발생하죠. 따라서 병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병은 선의 제3자니까 병은 요 무효를 가지고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따라서 이때 승낙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서 등본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에게?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선의 제3자니까. 그래서 말소 등기는 승낙서도 첨부 안 될 테고 재판서 등본도 첨부 안 될 테니까 이거 말소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뺏어와야 되겠죠.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요 을의 이름에서 갑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병의 승낙서 필요 없고 재판서 등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을의 이름에서 갑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병은 선순위 권리자죠.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소유권은 깨끗한 소유권이 아니라 병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불러요. 우리 민법에서. 알 듯 말 듯? 네.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내용 맞습니다. 이게 민법 지식까지 같이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디 갔지? 갑소유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이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이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갑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을에게 넘겨졌던 깨끗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병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병은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어느 누구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요 갑에게는 저당권만큼 손해가 발생하겠죠.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맞아요. 이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을이. 따라서 갑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3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공동소유를 설명할 겁니다. 공동소유.
할까 말까 지금도 고민스럽긴 한데. 왜 웃으세요? 갑을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갑을병이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해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공유, 두 번째 합유, 세 번째 총유. 민법에서 공동 소유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이때 공유는 어떻게 소유하는 걸 얘기합니까? 했으니까 맞습니다. 지분으로 소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분으로서 소유하기 때문에 갑 예를 들어서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유는 어떻게 소유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소유합니다. 그러면 공유와 합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시험장에 가셔서 이제 안 떨리시겠어요? 10월달에. 그러면 공유와 합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지분을 공유 지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지분을 합유 지분이라고 부르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 공유 지분은 공동의 목적이 없는 경우, 이때는 공동의 목적이 있는 경우, 요게 차이점입니다. 총유는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소유하는 겁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바로 총유예요. 이건 단체가 소유하는 것이지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지분으로 소유한다는 얘기는 갑을병이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단체가 소유한다는 것은 갑을병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 단체 이름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의 경우에는 공동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이를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따라서 등기부에는 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반드시 지분을 기록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분을 기록하지 않게 되면 균분으로 추정해서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합의 지분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이 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지분은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그 원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의 지분 처분은 원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금지가 되니까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를 아예 않습니다. 처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기록하는데 합의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합유, 그 다음에 지분은 표시되지 않고 갑, 을, 병 이렇게만 표기합니다. 지분이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분이 처분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동의가 있다면 처분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냐?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돼요. 3번 소유권 이전,
합유. 그 다음에 갑, 을, 병. 이렇게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합의는. 따라서 지분의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지분을 넘겨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A에게.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는 없고 어떤 등기를 해야 되냐면 등기병인이 갑을병에서 등기병인이 을 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즉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돼요. A, 을 병으로. 이걸 하나의 등기명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병의 이름에서 A, 을 병의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를 합니다. 이를 합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합의 지분이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이 될 때는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 없고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공유에서 다시요.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변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이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다시요. 권리 주체가 바뀔 때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고요. 내용이 바뀔 때는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주체의 변경이어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까요? 내용의 변경으로 봐서 소유권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할까요?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 주체를 따져보죠. 주체가 갑을 병에서 똑같이 갑을 병으로 바뀌었죠. 주체의 변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용의 변경인지를 확인해보면 공유일 때는 공동 목적이 아예 없었죠. 그런데 합의일 때는 공동의 목적이 추가됐죠. 내용의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따라서 공유에서 합의로 바뀔 때는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유에서 총유로 바뀌는 것은 소유권 변경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까요? 주체를 따져보죠. 공유일 때는 소유자가 갑을 병이죠. 총일 때는 소유자가 갑을 병이 만든 단체죠.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합의에서 공유로 바뀌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요? 소유권 변경 등기일까요? 왜요? 공동의 목적이 있다가 공동의 목적을 빼버리죠. 소유권 변경 등기. 그러면 총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건 뭘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총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거는 단체가 소유하는 거예요. 갑을병이 만든 단체. 이거는 갑을병이 소유하는 겁니다. 지분으로.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지문을 보죠. 토지 합의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 합의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상속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의자의 소유로 기속이 됩니다. 그러면 A, B에서 B가 사망했다면 이제 그 토지는 누구 소유, 단독 소유로 바뀌겠습니까? A의 단독 소유로 바뀌게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A, B라는 합의등기명인에서 A라는 합의등기명인으로 바뀌니까 합의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를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좀 어렵지만 맞는 지문이에요.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실까요? 2번.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 관리자입니까? 아니죠. 종중 자체가 등기 관리자겠죠. 3번.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농지증 첨부는 농지이고 자신의 의지로서 새로이 취득할 때만 농지증 첨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새롭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현물로 현실화시키는 겁니까?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현물로 나눠 가지는 거죠. 이거는 새로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권리예요. 맞아요. 따라서 농지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4번 부동산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표 꼭 외워달라고 했죠.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부동산 권리의 일부, 즉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죠. 네, 표 꼭 외워주시고요. 5번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고 했죠.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요? 합의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합의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좀 어렵죠? 넘어가겠습니다. 67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맞았을까요? 맞았죠. 2번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빼먹었는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 부르고요. 을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자, 그리고 부탁을 받는 자. 이 신탁 계약의 의미는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 계약이라고 불러요.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모든 권리는 다 대상이 돼요. 다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소유권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 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신탁의 목적이 있다고 했죠. 신탁의 목적은 어떤 등기를 통해서 공시된다고 했습니까? 신탁 등기. 다 잊어버리셨어요? 처음 보셔요.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신탁의 목적이라고 했죠. 아까 예를 뭐로 들었습니까? 그렇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자로서 월세를 나서 생활비 마련해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 거. 이게 신탁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존재하죠.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는 누구죠? 을.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공동 신청이 될 테고. 그래서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수탁자 을은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고요?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을 합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순위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이때 신탁의 목적은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신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익자라고 불렀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싶고 이거는 하기 싫을 겁니다. 왜냐면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돼요. 따라서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이 신탁 등기는 신청하지 않고 이것만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이때 신탁자나 수익자는 요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위 신청을 했을 때는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루어질까요? 따로따로. 이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가 아니겠죠? 이건 나중에 대위 신청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대위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수익자나 위탁자나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3번. 수익자가 2인 이상이면 그 공동 수탁자가 합의 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록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까? 있죠. 신탁의 목적이 공동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합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 신탁 등기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맞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죠. 5번 신탁 등기 신청서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기재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신탁 등기를 했으니까 68번도 한번 보죠. 69번을 보죠.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아까 보여드린 건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겠죠.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신탁 계약을 통해서 무슨 등기가 이루어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신탁의 목적도 공시돼야 되니까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 따라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수탁자는 뭐도 같이 신청합니까? 신탁 등기도 신청하겠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되니까 동시 신청이면서 순위번호를 같이 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수탁자 을, 그 다음에 이 등기 권리자 기타란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서 여기다가 신탁 이렇게 기록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신탁 원부의 번호를 기록합니다. 이게 신탁 등기예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전화해요. 이 아파트 관리하느라고 자꾸 비용이 드니까 비용을 네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 교육비로 너무 모자르니까 네가 일부 지분을 팔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을이 병에게 소유권 3분의 1을 이전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3번 소유권 일부 이전, 그 다음에 공유자 누굽니까? 병이죠. 병은 3분의 1을 취득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신탁재산은 3분의 3에서 얼마로 줄어들었습니까? 3분의 2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2번 신탁 등기 변경. 그리고 신탁 재산은 이제 을이 얼마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을이 3분의 2를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런 등기 아까 했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십니다.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를 사용한다. 신탁 등기 변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합니다. 왜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3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을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을과 병은 등기소에 가서 3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신탁 내용이 바뀌었죠. 신탁 등기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신탁 등기 자체를 수탁자가 단독 신청했으니까 신탁 등기 변경 등기도 누가 신청할까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동시 신청이 될 테고 순위번호는 같이 쓰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주된 등기니까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등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70번도 한번 보죠. 아니 1번부터 다시 보죠.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맞아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했으니까. 2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맞습니까? 맞죠. 3번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해야 된다. 주등기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거짓말하지 마셔요. 1번 소유권 보전 각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그 다음에 신탁 이렇게 기록이 되죠.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인한 등기는 3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신탁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 2번 신탁 등기 말소 하고 이걸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면 이때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같은 순위번호를 쓰는데요. 한 건의 신청 정보이기 때문에 기준이 이거예요. 이건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는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니까 이거는 부기 등기가 아니라 뭘까요?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신탁 가등기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맞아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에 가등기를 붙이고 여기다가 가등기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탁 등기에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을 위한 권리 이전 또는 보전이나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해야 된다. 맞죠?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동시 신청이고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70번을 보시면 틀린 거.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갑과 을의 합의인 뜻을 기록해야 된다.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신탁의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합의가 되겠죠.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맞아요. 3번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만 보셨죠?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된다. 왜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씁니까? 아니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5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맞아요? 네. 거의 다 풀리죠. 아까 그림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다 풀려요. 기출문제는. 네. 71번을 보겠습니다.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목적, 범위, 유역지 표시를 한다고 했죠. 2번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이전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 유역지 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맞습니까? 맞죠? 네.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해야 된다. 맞아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네?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아까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았나요?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이렇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A는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소유자가 B에게 전세권자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갑은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주고 A는 B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을 때 이렇게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 지역권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라서 이용권을 가진 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설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있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73번을 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보기 등기. 2번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록상 맞습니까? 맞죠. 3번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상이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4번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오늘 표 외우란 말을 아까 쳐봤는데 14번째 하고 있어요. 표 꼭 외우셔야 돼요. 민법 등기법 양중에서 출제 영순이라고 했죠. 그러면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네. 5번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용의물권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쉬운 문제죠. 77번을 가겠습니다.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승역지 소유자와 유역지 소유자 간의 지역권 설정 등기 시에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유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지상권 설정 등기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맞아요. 맞죠. 3번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에 미치는 범위가 다른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토지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혹시 구분지상권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이건 토지인데요. 이건 토지인데 보통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 또는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지중 속에 땅 속에 상하 범위를 정해서 사용 수익하거나 공중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여기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바로 구분지상권입니다. 이걸 구분지상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은 도면을 첨부할까요? 구분지상권 등기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을까요? 도면이란 것은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그려진 것이 도면이에요.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범위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옆에서 봐야지만 범위가 획정이 되죠. 따라서 구분지상권 등기는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수목의 소유 목적. 땅속에 나무 심을 수 있습니까? 공중에 하늘에 나무 심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만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고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 더.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 소유자가 을입니다. 여기는 102번지 토지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어떤 유혹에 쌓이게 되느냐면 연결시키고 싶어요. 연결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시키고 싶죠.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요 범위에 대해서 요 범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구분지상권이에요. 이게 구분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갑은 을에게 가서 나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 을은 101번지 토지대에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A는 전세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세권자로서 여기를 사용 수익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을이 갑에게 이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때 A는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때 방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이 전세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구분지상권은 겹치지만 않으면 여러 개 설정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하나 더. 여기는 갑 소유고, 여기는 을 소유고, 여기는 병 소유고, 정 소유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분건물. 구분건물. 이때 요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층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3층 건물은 위층과 아래층이 필연적으로 여기 연결되어 있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뭘 가지고 있을까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되셨어요? 비율로서 가지게 될 겁니다. 대지 사용권을. 그래서 특정 계층 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특정 계층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구분지상권과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죠. 어디 하다가 77번에 3번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에 미치는 범위가 다른 두 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토지 등기 기록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겹치지 않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죠. 겹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전자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뭐를 갖춰야 됩니까? 사용자 등록.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좀 외워두시죠. 판결이라는 것은 원고피고 당사자가 존재할 때 판결의 형식으로 나가고요. 분쟁의 상대방, 즉 원고피고가 있을 때는 판결의 형식으로 나가고요. 원고피고가 없이 임차인만 신청할 때는 결정의 형식으로 나갑니다. 너무 어려운가? 네, 그냥 외우셔요. 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80번 보겠습니다.
79번을 보죠. 79번. 담보 물건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유치권 성립이나 이전에는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유치권은 민법에서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불러요. 법정 담보 물건의 의미는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담보 물건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2번 한필 토지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등기 시청할 수 있습니까? 꼭 표를 외우셔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거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부동산 권리의 일부, 즉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된다고 했죠.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한 용익 물건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가능하다고 했죠. 부동산 권리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등기일까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라는 겁니다.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했죠? 부기 등기.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맞았을까요? 맞죠? 근저당권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한도로 빌려갈 수 있는지 채권 최고액, 그리고 일반 저당권과 다르기 때문에 근저당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됩니다.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따라서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상이 불가할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 원인으로는 설정 계약이 기재되고 기본 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것도 어렵죠. 근저당권을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아 진짜요? 여쭤봐야지. 갑과 을은 예를 들어서 이 갑은 대리점, 전자제품 대리점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대리점을 하니까 전자제품을 계속 공급하겠죠. 이런 계약을 뭐라 부를까요?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불러요. 계속적 공급계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자제품을 공급할 때마다 채권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 갑은 일부 판매할 때마다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이때 을이 가진 채권은 증감 변동합니까? 증감 변동하죠. 그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의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해서 설정하는 저당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근저당권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계속적 공급 계약을 통해서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있을 겁니다. 이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저당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근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이 발생할 테고 이 을은 일정 한도에까지 채권이 발생하겠죠. 이걸 뭐라 부릅니까?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근저당권도 취득할 겁니다. 이거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 행위는 어느 겁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 원인은 어느 거예요? 이거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이게 기본계약. 이거는 설정계약. 그러면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기본계약이겠습니까? 설정계약이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죠? 그러면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으로는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게 기록이 되는 것이지 이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록되는 거지. 이 계속적 공급계약 같은 경우는 기본계약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이거는 채권편에 적용을 받아요. 채권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게 바로 물권편에 적용을 받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계약, 설정등기의 기본 등기 원인은 이 설정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이건 기록하지 않아요. 되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뭐 질문 있으시면 해도 좋은데. 그런데 이 기출문제를 좀 익숙해질 정도로 반복해서 푸시면요. 제가 볼 때는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10문제는 나옵니다. 요것만 좀 익숙해지시면. 이거 100문제 밖에 안 되죠? 120문제. 요것만 익숙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등기법은 최소한 9, 8개는 9개, 10개는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럼 오늘이 4월 말일쯤 됐으니까 문제집 풀 때까지 2달이 있죠? 2달 동안에 한 3번 정도 풀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문제집 풀이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거의 이 내용들이 문제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등기법이 익숙해지시면 다른 법은 제가 볼 때는 껌이에요. 아닌가요? 맞아요. 등기법이 쉬워지면 민법은 자동적으로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시법령은 등기법과 공간정보법이 있죠. 공간정보법이 바로 토지공법이에요. 공법이라서 어려워야 되는데 등기법 옆에 있어서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 공법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기법 옆에 있으니까 토지공법이 쉬워지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만 좀 익숙해지시면 다른 과목들은 굉장히 쉽게 고득점이 나올 텐데. 네, 빨리 끝내라고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